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비 대표 원장 장근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코성형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떠한 재료가 가장 좋은 재료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성형 재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과 의문점이 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성형 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 재료, 그 다음에 인공 보형물입니다. 자가 재료는 내 몸에서 채취한 재료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귀연골,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입니다. 최근에 자가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늑연골, 갈비뼈에 붙어 있는 늑연골도 있습니다. 자가 재료의 장점은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에 친화적이고 부작용도 적고 염증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코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자가 재료가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내 몸에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몸에 흉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연골은 보통 귀 뒤를 절개해서 채취를 하고 늑연골은 오른쪽 갈비뼈 앞쪽에 있는 피부를 절개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자가 진피는 우리 몸의 피부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는 꼬리뼈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흉터가 몸에 가려지는 부위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몸에 흉터가 생기고 회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 보형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공 보형물은 실리콘, 고어텍스, 기증 진피 또는 인공 진피라고 하는 보형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사용하는 보형물은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거부 반응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제거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 위한 몸의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모양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격대로 그리고 표면이 매끈한 상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매끈하고 반듯한 코의 모양을 만드는 데 적합하고 자가 조직처럼 몸의 흉터를 추가로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아무리 안전해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자가 재료와 인공 보형물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재료가 있는데 기증 재료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추출한 다른 사람이 기증한 연골이나 피부를 보형물로 사용하는 건데요. 흔히 사용되는 거는 기증 연골, 기증 진피가 있습니다. 내 거는 아니지만 인공 보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조직에서 나온 재료는 또 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친화력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 확률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내 연골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기증한 기증 연골을 쓸 수 있고 또 자가 진피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흉터를 만들지 않고 기증 진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자가 재료, 기증 재료, 인공 재료 여러 종류의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꼽으라면 당연히 자가 재료입니다. 자가 재료 중에서 연골과 자가 진피를 선택하라고 하면 코의 모양과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자가 연골이 가장 좋습니다. 자가 진피는 내 몸의 피부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에는 좋지만 코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가 연골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인공 보형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공 보형물인 실리콘은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몸의 여러 부위에 성형과 재건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온 재료입니다. 실리콘이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이유는
몸의 거부 반응이 가장 적은 이물질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실리콘은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도 평생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이나 거부 반응이 생긴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 재료는 부작용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몸의 면역 상태에 따라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가 재료는 보형물처럼 인공물질처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동안 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재료와 인공 재료, 염증의 가능성은 똑같이 있지만 치료 방법과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코 성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의 조합은 코끝은 자가 연골, 자가 재료를 사용하고 콧등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코끝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부작용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가 재료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콧등은 길이와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연골 비중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코를 높이고 싶은데 보형물은 사용하기 싫고 100%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조직만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자가 늑연골입니다. 자가 늑연골은 내 몸에서 사용하는 연골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또 연골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진피에 비해서 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가 늑연골을 충분히 채취하게 되면 콧등과 코끝을 동시에 자가 재료로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얇은 분들은 자가 늑연골이 피부를 통해서 비침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끝은 자가 연골, 콧대는 자가 진피를 이용해서 하면 자가 재료만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 성형 재료는 각각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재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의 피부에 맞게 본인한테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피부 상태도 체크하고 CT를 통해서 연골과 뼈의 구조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코성형은 단순히 코를 높이거나 길게 하거나 모양을 만드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해야 되고 코의 기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코성형을 고려하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나비 대표원장 장근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